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들이우면서 전국적으로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때늦은 폭염은 꺾이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해 오늘부터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데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맞는 게 좋습니다.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한 체코 동반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사업 수주로 우리나라의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십만 번 구부려도 전기가 잘 통하는 투명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비누 성분을 이용해 전도성 고분자의 유연성을 대폭 높인 건데 필름 두께가 매우 얇아 폴더블 폰과 같은 첨단 전자기기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9월 폭염이 오늘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치 장마철처럼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강하고 길게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서울에는 주말까지 최고 120mm의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 도로 위로 피어오르는 열기, 바닥 분수를 놀이터 삼아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9월 폭염의 기세는 추석을 지나도 여전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랐고 경남 양산 기온은 38도에 육박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아이들 분수에 여기 분수놀이 한번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요. 아니 전 역대급이에요 진짜. 9월 초까지는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봤어도 이렇게 중순까지 추석쯤까지 에어컨을 틀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 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더워요. 내 나이가 올해가 83세인데 아주 올해가 최고 더운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던 9월 폭염은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하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륙의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다만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되며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난기가 북상하고 한기가 이렇게 남하를 하면서 한기와 난기가 충돌하는 이 중부지방, 강원도와 경기도 동쪽 이 지역에서 충돌하는 지역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체전선은 중부지방에서 점차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전망인데 기상청은 주말까지 제주도에 최고 250mm 이상, 내륙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에도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일부 내륙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도 예고됐습니다. 마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장마철처럼 내리는 호우가 지속해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 기단이 내려오는데 바로 확 밀어내리질 못하고 결국 우리나라 쪽에서 다시 한번 정체가 되는 걸 우리가 가을 장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을 장마가 대개 3일에서 7일이잖아요. 대개. 또 내일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제주도 쪽은 뭐 거의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장마 연선이 한 5일에서 6일 이상. 전문가들은 이례적 가을 폭염은 꺾였지만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10월 초까지는 가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겠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을 폭염으로 열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월 하순에 접어드는데도 35도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도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전광판이 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35도 이상이 관측된 가장 늦은 날짜는 지난 1942년 9월 12일. 82년 만에 가장 늦은 시기에 폭염이 나타난 겁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익숙한 도쿄 시민들도 이번 더위만큼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異常な暑さですかね。9月とは思えない暑さですね。 후쿠오카현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8.3도로 35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60일을 넘어서며 전국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じりじりしてますね。夜も暑いし、朝も暑い。ずっと暑いここ。夏が終わらない。 이처럼 수도권인 간토부터 남부 규슈에 이르기까지 132개 지역에서 35에서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이 같은 무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쿄도 인근 사이타마현에서는 마치 태풍을 만난 듯 거센 바람과 폭우가 몰아칩니다.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도 40mm를 넘겼습니다. 태풍 14호 등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까지 대기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심 주요 도로 등이 침수되는 모습은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평년보다 길어지는 늦더위와 거듭되는 게릴라성 폭우에 일본 열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동부 연안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후속 태풍이 닥쳤습니다. 앞서 12호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가 컸던 남부 하이난섬 주변에서도 새로운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이 호수의 물을 빨아올리듯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폭우로 도로가 물바다가 되자 트랙터를 이용해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물론 장수와 안후이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간접 영향을 받은 산둥과 허난까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台风把我带了，整个村庄已经受灾了。 가을로 성큼 접어들었던 베이징엔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고온 다습한 공기를 북부 내륙까지 끌고 온 탓에 낮 최고 기온이 또 올라 섭씨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버빙카가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동부 연안엔 14호 태풍 플라산이 들이닥쳤습니다. 괌에서부터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오는 탓에 지역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那么受到普拉桑的影响，今明两天，浙江、安徽、江苏、上海等地将会出现中雨或者是暴雨天气。 중국의 하와이로 꼽히는 하이난 서남쪽 해상에선 제15호 태풍 솔릭이 발생했습니다. 세력이 강하진 않지만 12호 태풍 야기 피해가 컸던 중국과 베트남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영국의 나비 개체수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시민단체가 나비 비상사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나비 보호단체 버터플라이 컨서베이션이 조사한 나비 수 조사에서 단위당 나비 개체수가 지난해 여름 12마리에서 올해 여름 7마리로 1년 만에 49%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비 채집망 14만 3천 개 가운데 9천 개는 나비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고 나비 보호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나비 감소의 요인에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살충제 사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올여름 폭염과 폭우 등이 나비와 식물 생존에 악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환경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대로 가다간 영국에 서식하는 나비종 상당수가 멸종 위기에 처할 거라며 영국 정부의 특정 살충제 사용 전면 금지 등 나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내린 저기압 폭풍 보리스로 폴란드와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중부 국가들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에서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지는 등 유럽 전역이 치명적인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도시는 아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비가 그치자 군부대가 동원돼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을 구조하고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트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마에 갇혔던 사람들을 구조하고 수륙량용 군용 차량으로 주민들을 실어 나릅니다. 아직 홍수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쌓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폭우 속에 구조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등 유럽 중부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민과 시설 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산불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의 so방관이 동원됐지만 역부족. Aqui ainda não chegou ninguém, até porque a zona estão muito dispersos na zona e eles não chegam a todo lado também. Vamos contar com isso. 포르투갈 전역에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 리스본과 포르투를 잇는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도 화염으로 폐쇄됐습니다. 유럽 기상위성개발기구는 산불로 인한 거대한 연기를 우주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물난리와 또 다른 한쪽에선 꺼지지 않는 산불을 동시에 맞닥뜨린 유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This tragedy is not an anomaly. This is fast becoming the norm for our shared future. 유럽연합은 기후 붕괴라는 전 지구적 현실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며 과감한 수준의 대비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접는 스마트폰이나 투명 TV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 전극이 필수적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고분자 소자를 이용해 기존보다 유연하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투명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투명한 고분자 소재 전극입니다. 종이 접기하듯이 이리저리 접어도 유연하게 구부러집니다. 이번에는 기계를 이용한 접힘 테스트. 밴딩 머신으로 50만 회 이상 굽혔다 폈다를 반복해도 높은 전기 전도도를 유지합니다. 보통 고분자를 전극으로 만들 경우 전기 전도성이 높으면 결정성도 뛰어나 구부리면 부러지거나 깨집니다. 이런 이유로 고분자 전극은 유연한 전극으로 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비누 성분인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 전도성 고분자의 유연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계면 활성제의 결정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이를 비집고 이 전도성 고분자의 결정이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코크리스탈을 형성을 해서 아무리 구부려도 다시 원래의 결정 모양대로 다시 효율적으로 잘 복원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연구진은 전도성 고분자 전극 필름의 두께를 25나노미터에서 40나노미터로 매우 얇게 만들어 가시광 투과도가 90%일 정도로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투명 전극은 폴더블 폰이나 TV 등 전자기기의 디자인 특성을 높이는 핵심 소재지만 외국산 이터리 소재를 이용해 재료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값싸면서도 효율성도 좋은 투명 고분자 전극이 관련 분야의 새로운 대체제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4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9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입니다. 2달 만에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다시 마주 앉은 윤 대통령은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파벨 대통령은 아직 확실한 건 없다면서도 나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le jsme připraveni i v nejhorším případě na variantu, že by k ní dojít nemuselo. Ale jak říkám, ta pravděpodobnost je velice malá. 두 정상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는 물론 바이오와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러북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까지 방문 첫날의 일정을 함께 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각 20일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에 이어 원전 설비 생산기업 시찰 등을 통해서 원전과 경제 협력 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무리한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김성환, 민형배, 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출을 문제 삼았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천문학적 금액을 로열티 등으로 지불했던 걸 감안하면 적자 수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이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적극 반박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코 현지에서 열린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이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입니다. 주한 체코 대사는 한수원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제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3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증 환자는 지난해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는 등 응급실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독감, 즉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접종 개시일은 조금씩 차이 납니다. 과거 접종 이력이 없거나 한 번만 맞아서 2번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는 오늘부터 시작하고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 65세 이상 성인은 나이대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같은 시기 국가 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맞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동시에 맞으셔도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편의성 그리고 효과성 같은 경우는 더 높기 때문에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료 대상자회 접종은 유료입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통하면 미리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접종 당일 쓴 것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5접종을 맞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보건당국은 혹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대상자는 꼭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찰이 내년부터 3년 동안 91억 원을 투입해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보다 4.2% 늘어난 13조 5,36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딥페이크 같은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러닝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 27억 원을 시작으로 3년 동안 9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 영상물뿐 아니라 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데 올해보다 2억 원 많은 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마약 등 매매 대금을 세탁해 숨기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 기술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협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기름을 넣어야 할 경우가 많죠. 시내처럼 주변 주유소와 가격 비교도 쉽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값이 좀 비싸도 주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름값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28원이었던 지난 12일. 중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주유소는 휘발유를 1,870원에 팔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차를 댄 운전자들은 비싼 기름값에 놀랐지만 주유 등에 불은 들어왔고 갈 길은 멀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9만 원 입력시켜놓고 얼마나 1,500 얼마로 요새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아쉬운 내가 지금 혼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이게. 같은 시간 고속도로 다른 주유소의 기름값은 얼마일까? 주로 1,600원대가 많았는데 가장 싼 곳은 1,533원. 리터당 337원 차이로 중형 승용차 기름통을 가득 채울 경우 23,000원 넘는 가격 차가 납니다. 운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렇게 값이 비싼 고속도로 주유소의 상당수가 알뜰 주유소라는 겁니다. 지난 12일 현재 값이 비싼 고속도로 주유소를 봤더니 가장 비싼 3곳을 포함해 10곳 중 5곳이 X오일 간판을 단 알뜰 주유소입니다.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는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고 도로공사가 동일가의 기름을 공급하지만 소비자 가격을 직접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고객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계속 가중될 경우에는 계약상의 제재 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평가 점수로 간접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업주가 마음먹고 값을 올릴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알뜰 주유소에 간판을 걸고 일반 주유소보다도 더 비싸게 기름을 팔고 있다면 그것은 그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뜰 주유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공사는 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기름값 걱정 없는 편안한 고속도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가격 합리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오늘도 알찬 과학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오늘을 끝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진행석에서 물러납니다. 그동안 과학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는 신념으로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 노력해왔는데요. 조금이나마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이언스 투데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